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력정석 수학 하 연습문제 29강 경우의 수를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희한하게 경우의 수나 확률 이쪽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은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은 이번 풀이를 함께 하면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은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주사위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노동을 하시면 돼. 됐어? 자, 그래서 합이 3의 배수니까 첫 번째 합이 3인 경우, 합이 3이면 1,2, 2,1 그리고 합이 6인 경우 1,5, 2,4, 3,3, 4,2, 5,1 그리고 세 번째 합이 9일 때, 합이 9면 3,6, 4,5, 5,4, 6,3 쉽죠? 그리고 네 번째 합이 10이다. 그럼 6,6 이제 끝났지? 주사위 눈이 6가지밖에 없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정답은 12가지다 하고 얻으시면 되는 거지. 쉽죠?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1부터 800까지의 정수 중 800과 서로 소인수는 몇 개인가? 라는 질문이야. 서로 소인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들을 보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800을 소인수 분해해 보면 8 곱하기 100, 100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소인수 분해 하시면 2의 5승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소인수가 2하고 5가 있으니까 서로 소가 되려면 2의 배수하고 5의 배수가 아니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의 배수 있잖아. 2의 배수를 집합 A라고 하고 5의 배수를 집합 B라고 해서 우리는 A 합집합 B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다 빼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서로 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의 배수는 400개, 5의 배수는 800 나누기 5, 160개, 그리고 A 교 B, 10의 배수지, 10의 배수는 80개 해서 480개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잖아.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서로소인 아이들은 전체 800개에서 서로소가 아닌 놈들 480개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320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얻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서 소인수들을 보시면 2하고 5니까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서로 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다 빼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서로 소다. 됐죠?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은 1부터 7까지 숫자가 적힌 빨간색 카드 7장. 자, 빨간색 카드는 7장, 1부터 7까지. 그리고 파란색 카드는 5장, 1부터 5까지. 그리고 노란색 카드는 3장, 1부터 3까지. 됐어? 자, 여기서
색도 다르고 숫자도 다른 3장의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노란색 카드가 1, 2, 3이잖아. 그러니까 노란색 카드부터 뽑으면 되겠다. 그죠? 노란색 카드 한 장 뽑는 건 3가지. 그러면 파란색 카드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노란색 카드에서 뽑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노란색 카드 숫자, 그 숫자 하나 빼고 남은 거 4가지. 그러면 빨간색 카드는 노란색 카드와 파란색 카드 때문에 2개를 못 뽑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가지. 그래서 60개. 됐어. 그래서 빨간색 카드부터 뽑으면 이렇게 꼽의 법칙이 안 되니까 노란 카드부터 여러분들이 거꾸로 뽑으시면 돼. 작은 놈들. 노란색 카드가 작잖아. 1, 2, 3. 파란색은 1, 2, 3, 4, 5. 그리고 빨간색은 1, 2, 3, 4, 5, 6, 7이니까 노란색 카드부터 여러분들이 한 장씩 뽑아주시면 곱의 법칙을 바로 적용해서 정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오른쪽 정육면체에서 우선 1번 질문. 임의로 세 꼭지점을 택하여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은 요 각 면 있죠. 이 각 면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2개 만들어지지. 그리고 A와 C를 이렇게 또 끄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각 면에서 직각삼각형은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면이 6개 있으니까 6 곱하기 4 해서 24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여기 AD 모서리 있지? 이 AD 모서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DAF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어? AD와 면 DHGC가 수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모서리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모서리가 12개가 있잖아. 그래서 모서리 12개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만들어지니까 또 24개 해서 1번 정답은 48개 하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 면에서 4개씩, 그리고 한 모서리당 2개씩. 됐죠? 1번은 이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2번은 점 A에서 출발해서 모서리를 따라 점 B에 도달하는 길은 몇 가지냐? 단 모서리 AB를 지나는 길은 제외한대. 그리고 꼭지점은 한 번만 지나라.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형도를 그리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곳은 D나 E잖아. 그럼 우리는 A에서 D로 가는 경우를 구해서 A에서 E로 가는 경우는 대칭이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거 구하셔서 곱하기 2 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2번과 같은 문제는 수용도를 그려서 천천히 노동을 즐기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에서 D로 갔다? 그러면 D에서 C로 가거나 H로 가는 거지. C로 가거나 H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DC이면 G로 가거나 B로 가거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B로 가거나 하나 찾았지? 그리고 G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ADCG니까 G에서 H로 가거나 F로 가거나 H로 가거나
F로 가거나. 천천히 하세요. 그럼 ADCGH니까 H에서 E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E에서 F로 갔다가 B로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리고 ADCGF니까 B로 가거나 E로 가거나 B로 가거나 E로 가거나. 또 찾았지? 그럼 ADCGFE 하면 H로 갔다가 H로 가면 이제 갈 데가 없어. D도 했고 G도 했으니까 이 경우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3개 찾았고 ADH인 경우는 H에서 G로 가거나 E로 가거나 G로 가거나 E로 가거나. 그럼 ADHG니까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C로 가거나 F로 가거나. 그럼 ADHGC니까 B로 가면 되는 거지. 자, 또 찾았어. 그리고 ADHGF니까 B로 가거나 E로 가거나. 또 찾았고. 그럼 ADHGFE니까 E에서 H 갔다. 그리고 A. 끝났지?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ADHE는 다음에 F로 가겠지? F에서 B로 가면 되는 거지. 됐어? B로 가거나 G로 가면 되는 거지.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시면 또 헷갈려. 그럼 ADHEFG니까 C로 갔다가 B로 가면 되는 거지. 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AD 말고 AE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 정답은 14개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지. 됐죠? 1번하고 2번. 1번은 어떻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지 찬찬히 찾아주시면 되고 2번은 수형도를 그려서 빠뜨리지 않게 차근차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에 주어진 3가지 색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하고 싶다. 자, 색깔은 3가지가 있대. 됐어? 3가지 색깔을 이렇게 칠할 건데 이웃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A와 D에도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이때 5개의 부분에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 됐어? 자, 그래서 A하고 D는 자, 예를 들어 A에 이렇게 녹색을 칠했으면 D는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게 칠해져라 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쉽게 푸는 거야. 만약에 B 있잖아, B. 그래서 B하고 D가 색깔이 같을 때가 있고 그리고 B하고 D가 색깔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눈에 보여야 돼. 됐어? 자, 그래서 A에 칠하는 거 3가지, D는 2가지. 자, 이제 B하고 D는 같은 색깔을 칠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빨간색이야, 이렇게. 그럼 B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럼 이제 C는 한 가지만 피하면 되잖아. 한 가지만 피하면 되니까 2가지. 그리고 E도 2가지. 해서 2는 4, 2, 8, 3, 24 해서 첫 번째 경우는 24가지 하고 구하시면 되고 이제 B하고 D가 다른 색깔을 칠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우선 A는 3가지, 그리고 D는 2가지, 그럼 B는 2가지를 못 칠하니까 1가지, C도 2가지를 못 칠하니까 1가지, E도 1가지 해서 6가지 됐죠? 자, 그래서 B하고 D가 같을 때 24가지, B와 D가 다른 색깔일 때 6가지 해서 정답은 24 플러스 6 해서 30개 하고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지. 됐죠? 색칠하기는 이렇게 구별,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이 구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곱의 법칙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됐지? 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이 있다. 자, 길 보이시죠?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달하는 경우의 수를 다음 경우에 대해서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우선 1번은 오른쪽하고 위로만 간대. 오른쪽과 위로만 가니까 여기 대각선 보이지? 이런 대각선으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버링 하시면 돼. 이게 파스칼 삼각형의 원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대각선은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1가지, 그럼 여기도 1가지지, 여기 1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 1가지, 여기 3가지. 대각선 오지 않아. 여기 2가지, 여기 5가지, 여기 1가지, 여기 4가지, 여기 5가지, 여기 9가지, 여기 14가지. 그래서 여기 14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번 정답은 14가 되는 거야. 됐죠? 대각선으로 가지 않는다. 됐어? 자, 그리고 2번은 오른쪽하고 위, 그리고 오른쪽 위, 사선 방향, 대각선이야. 대각선까지 다 갈 수 있대. 됐어? 자,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도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간다. 여기 1가지, 여기는 2가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1가지, 그럼 여기는 4가지가 되는 거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여기 1가지 해서 대각선도 이제 올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6가지, 여기 1가지, 여기는 6가지, 여기 1가지, 여기는 8가지, 그리고 여기는 16가지, 여기는 16, 6, 8이니까 30가지, 여기는 6, 16이니까 22, 그리고 여기는 22, 16, 30이니까 38, 68. 따라서 여기 전비는 22하고 68이니까 90개. 짠! 됐어?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90가지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넘버링을 천천히 하시면 충분히 답 내는데 지장 없어. 쉽게 풀 수 있다. 됐죠? 직접 다시 한번 또 본인이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됐지? 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은 집합 A가 1, 2, 3, 4인데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이야. 1번 질문은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n이 n보다 크거나 같다래. 그러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F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F3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F4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에이, 됐죠?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것은 4가지. 1, 2, 3, 4 갈 수 있으니까 2는 2, 3, 4로 갈 수 있으니까 3가지. 그리고 3은 3 또는 4로 갈 수 있으니까 2가지. 그리고 4는 4로 갈 수 있으니까 1가지. 해서 1번 정답은 24가지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2번. 2번은 집합에 의해 모든 원소 n에 대해서 n 플러스 fn이 홀수가 된대. 그러면 n이 1이면 1 플러스 f1, 2 플러스 f2, 3 플러스 f3, 4 플러스 f4. 얘네들이 모두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f1 값은 짝수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2 또는 4로 가야 되니까 2가지. f2는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1 또는 3, 2가지. f3도 짝수가 돼야 되니까 2 또는 4, 2가지. f4는 홀수가 되어야 되니까 1 또는 3, 2가지. 해서 2는 4, 16. 해서 2번 정답은 16개다 하고 정답을 얻으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자, 3번은 조심하자. F는 1대1 대응이래. 그리고 n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fn은 n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n이 1이면 f1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f2는 2보다 크거나 같고, f3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4는 상관없고. 자, 그런데 조심할 거는 1대1 대응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3부터 하자. F3은 3 또는 4로 갈 수 있으니까 2가지잖아. 2가지. 그러면 F2는 2 또는 3 또는 4로 갈 수 있는데 3이 한 군데 먹어버렸지. 그래서 2는 2가지다. 이렇게. 그럼 F1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로 갈 수 있는데 앞에서 2가지를 먹어버렸으니까 갈 수 있는 건 2가지지. 이렇게. 그러면 4는 자동이지. 남아있는 곳에 자동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한 가지. 해서 3번 정답은 8개다 하고 여러분들이 얻으시면 되는 거야. 됐죠? 함수계수 문제는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지금 여기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닥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고 곱의 법칙으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내용이야.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은 5개의 숫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한 것을 A1, A2, A3, A4, A5라고 할 때 1은 1이 아니고 A2는 2가 아니고 A3는 3이 아니고 A4는 4가 아니고 A5는 5가 아니다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바로 이 8번 문제가 바로 포함 배제의 원리에서 중학교 때 심화학습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문제야. 그래서 공식도 있지. 5개니까 5팩 해서 2팩부터 2팩, 3팩, 4팩, 5팩. 부호는 뿔마, 이렇게 뿔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공식을 보셨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됐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5팩 이렇게 계산하면 5, 4, 3, 60 빼기 5, 4, 20 플러스 5
빼기 1 해서 45, 44. 정답은 44개. 이렇게 공식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이 포함 배제 원리 공식을 쓰시면 되고, 또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첫 번째 방법,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두 번째는 그냥 수용도 하시면 돼. 됐어? 수용도 하시면 되고, 또는 이게 우리가 제 짝이 아닌 거라고 부르거든? 자기 짝이 아닌 거. 이럴 때 세 가지가 제 짝이 아닌 건 두 가지, 네 개가 제 짝이 아닌 건 9개, 5개가 제 짝이 아닌 건 44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는 학생도 있어. 지금까진 이 5가지도 질문한 적 없어. 여기 지금 정석에는 연습 문제가 5가지에 대해서 질문해가지고 정답이 44개인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진 5개는 질문한 적이 없어. 전부 4개짜리를 질문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암기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냥 두 번째 방법 수용도를 이용하셔서 그리셔도 돼. 4가지 가지고 해볼까? A, B, C, D가 있는데 자기 짝이 이렇게 small a, b, c, d야. 그럼 자기 짝이 오면 안 되니까 여기 A는 B, C, D가 오는 거잖아. 그러면 B니까 이제 남은 거 여기 A, C, D, A, C, D, A, C, D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 그러므로 3, 3은 9 해서 4개가 제 짝이 아닌 건 9가지 여기. 됐죠? 5개는 44가지. 수용도를 이용하셔도 되고, 첫 번째 방법에서 했던 것처럼 포함 배제 원리 공식을 사용하셔도 돼요. 됐어? 이 중에서 뭐 적당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 이런 문제들은 전통적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드시 문제를 이렇게 좀 눈여겨 봐두셔야 한다. 됐죠? 자, 이제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은 A, B, C, D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5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하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자, 5자리 문자열이야. 5자리.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5자리 문자를 만들 건데, 첫째 자리에는 B가 올 수 없대. 그죠? 여기는 B가 올 수 없다. 그리고 셋째 자리에는 A도 올 수 없고 B도 올 수 없대. 그리고 5째 자리에는 B가 올 수 없고 C도 올 수 없대. 자, 이렇게 해서 5자리 문자열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건데, B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 두 번째하고 네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일 때 구해 주시면 네 번째일 때도 같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B가 두 번째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첫 번째에 오면 C, D, E 남았잖아. 그럼 C, D, E 남았는데 C가 마지막 5번째 자리에 못 오잖아. 그러니까 C는 여기나 여기 올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C가 여기 오면 D, E 두 가지, 그리고 C가 여기에 있을 때도 D, E 두 가지 해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여기 있어. 여기 A가 여기 있으면 이제 C, D, E 남았는데 C가 맨 마지막에 못 오니까 또 C가 여기 있을 때 DE가 두 가지, 그리고 C가 여기 있을 때 또 두 가지 해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가 마지막 여기 왔을 때도 그러면 C, D, E 남았는데 이제 C, D, E는 아무 때나
배열에도 관계없는 거지. 그래서 3팩 해서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14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B가 어디에? B가 여기에 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14 곱하기 2 해서 28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은 대진표 문제인데, 자, 우선 대진표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좀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어. 대진표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렇게 이 경우 있잖아. 이 경우하고 이렇게 부전승이 있는 이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작은 단위야.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4명을 2명, 2명으로 분할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4명을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게 4C 곱하기 2팩분의 1이잖아.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부전승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학생만 선택해 주면 되니까 얘도 3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장 작은 기본 단위 있잖아. 얘네들이 3가지, 이렇게 3가지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가자고. 나올 때마다 구하지 말고. 됐지? 자, 그러면 10번 문제는 4개의 학교에서 각각 2명씩 테니스 선수를 뽑는 거야. 그래서 A 학교에서 A1, A2 해서 2명을 뽑고, B 학교에서 B1, B2 이렇게 뽑고, C 학교에서 C1, C2, D 학교에서 D1, D2 이렇게 해서 학생을 각각 2명씩 뽑아서 전체 8명이 오는 거야. 이 8명을 이 대진표에 나열해보자 이런 이야기지.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나온 선수끼리는 결승전 이외에서는 시합할 수 없도록 하래. 그 말은 X조에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A1이 있으면 A2는 자동으로 Y조에 가야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1, A2 이렇게 조를 나눴을 때 이제 여기 B1이 오면 여기는 자동으로 B2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B1이나 B2니까 2가지. 그럼 여기는 C1이나 C2가 오면 되니까 2가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C1이 오면 여긴 자동으로 C2가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D1이나 D2가 올 수 있으니까 2가지 해서 학생을 이렇게 2조로 분할해 주는 경우가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대진표는 X조, Y조하고 조 구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 A1, A2 했잖아. 그럼 반대로 X조에 A2가 오고 Y조에 A1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이 뒤바꿔도 되니까 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X조에 4명, Y조에 4명 이렇게 학생들을 4명, 4명으로 분할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이 4명을 이제 이 대진표에 넣어달라고. 넣어주면 아까 뭐라 그랬어? 3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가지. 그러므로 정답은 16 곱하기 9 해서 14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진표는 경우의 수, 대진표, 분할, 분배 요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 됐지? 자,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길을 따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인데, 우선 첫 번째, 먼 거리로 가도 되지만 서쪽으로 가면 안 된대. 서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지나갈 수는 없다. 됐어? 자, 이런 경우는 최단거리, 이런 경우는 꼭 지점에다가 넘버링 하지 마시고 선분에다가 하라고, 선분. 그래서 1번은 A에서 B까지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선분이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선분은 네 가지가 되는 거지. 얘가 오고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오고 얘도 오니까. 알겠지? 네 가지. 그럼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자, 지금은 P하고 Q하고 다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선분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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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가 되는 거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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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그럼 얘는 16 곱하기 4니까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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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 그럼 여기 이 선분은 64 곱하기 4니까 256. 여기 256, 여기도 256, 256, 256. 해서 여기 전비에 오는 거는 256이 4가지니까 256 곱하기 4 해서 짠! 1024가지가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1024. 이렇게 1번은 정답을 얻으시면 되고, 2번은 1번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P와 Q를 지나지 말래. 됐어? P와 Q를 지나지 말래. 자, 그럼 다시 지우고, P하고 Q를 지나지 말래. 그러면 또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여기는 3가지가 되는 거지. 얘가 올 수 없어. P를 못 지나기 때문에. 됐지? 그럼 여기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는 1가지. 됐죠? 그럼 여기는 3, 3, 3, 1이니까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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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그럼 여기 이 선분은 10, 10, 10, 10. 40이 되는 거지. 40개. Q는 안 지난다. 여기 40, 여기 40. 그러면 이 선분은 40, 40, 40에서 120. 120, 여기도 120, 120, 120. 그래서 전비에 오는 거는 120이 4개니까 120 곱하기 4 해서 480. 됐어? 자, 그래서 2번 정답은 480. 짠! 이렇게 해서 1번은 1024, 2번은 480.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최단 거리는 꼭지점 말고 선분에다가 넘버링 하시면 돼. 됐죠? 자, 이제 12번을 볼게요. 12번은 정6n각형에 서로 다른 세 꼭지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든다. 이때 다음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질문인데, 우선 1번 정삼각형, 2번 직각삼각형, 3번 이등변 삼각형. 됐어? 자, 그러면 그냥 육각형 한번 보자. 육각형. 그럼 육각형은 점이 6개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육각형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자, 육각형 보시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됐죠? 얘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그래서 육각형은
꼭지점 3개씩 나누어서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육각형은 2개가 만들어지고 12각형은 꼭지점 3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4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즉 3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정6n 각형은 3개씩 나누니까 2n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번 정삼각형 개수는 2n개다 하고 1번은 정답을 얻으시면 돼. 됐지? 자, 그러면 2번 직각삼각형 보자고. 직각삼각형은 이렇게 지름을 하나 잡으면 이 지름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 2개,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거 직각이니까 왼쪽 2개, 오른쪽 2개 해서 4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정6n각형은 이렇게 지름을 하나 잡으면 꼭지점 2개 썼으니까 6n-2개에다가 반반. 그래서 왼쪽에 3n-1개, 오른쪽에 3n-1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3n-1개, 오른쪽에서 3n-1개가 나오니까 6n-2개가 나오지. 지름 하나에 대해서 6n-2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지름이 몇 개가 나오는데 3n개가 나오는 거지. 나누기 2하면 되니까 3n개. 됐죠? 따라서 2 빼내주면 3n-1 곱하기 6n 하고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번 정답은 6n 곱하기 3n-1 개 이렇게 해서 2번도 정답을 이렇게 얻으시면 돼. 됐죠? 자, 마지막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도 쉬워. 잘 봐봐. 이등변 삼각형도 여기 지름을 하나 잡잖아. 그러면 여기 1번 꼭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됐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만들어진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어 가지고 여기 3번 꼭지점, 여기 5번 꼭지점, 3번과 5번 꼭지점 할 때도 얘들이 그대로 중복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중복되는 거야. 3번이 중복되니까 2번은 빼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꼭지점 하나당 이등변 삼각형이 이 정육각형 같은 경우는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2개씩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그 정삼각형이 3번 중복되기 때문에 2번을 빼준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육각형은 어떻게 돼? 꼭지점 하나당 2개씩. 그럼 꼭지점이 6개 있으니까 6 곱하기 2에다가 정삼각형 2번을 빼줘야 되는 거지. 정삼각형은 2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4를 빼야 되는 거지. 그래서 8개 하고 나오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6n 각형이니까 꼭지점이 6n개. 그러면 꼭지점 하나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면 3n-1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이 6n개고 각 꼭지점당 이등변 삼각형은 3n-1개가 나오는데 정삼각형인 경우에 3번 중복되기 때문에 2번을 빼준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1번에서 2n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그 2n개를 2번 빼줘야 한다. 왜? 3번 중복되니까. 됐지? 자, 그래서 18n 제곱 마이너스 6n 빼기 4n 해서 18n 제곱 마이너스 10n. 그러므로 2로 묶어주면 2n으로 묶어주면 9n 마이너스 5 해서 3번 정답은 2n
곱하기 9n-5 개 이렇게 해서 정답을 얻으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정육각형이나 정십이각형 같은 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런 것도 내신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니까 꼭 잘 봐주시길 바래요. 됐죠? 자, 이제 13번입니다. 13번은 서로 같은 흰 공 3개, 그리고 서로 같은 검은 공 6개. 공이 그 색깔별로 다 같아. 흰 공끼리 같고 검은 공끼리 같은 거지. 이제 얘를 원형으로 나열한대.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자, 뭐 원순열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하여 간단하게 회전해서, 즉 회전 방향을 봤을 때, 그죠? 회전 방향이 그 순서가 일치하면 같은 거야. 즉 이렇게 A, B, C 하고 여기 A, C, B 있잖아. 그러면 회전 방향을 이렇게 봐. 그러면 왼쪽은 A, B, C고 오른쪽은 A, C, B잖아. 그럼 얘들은 다른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전 방향을 같이 봤을 때 배열이 일치하면 그건 같은 거지. 이게 원순열이야, 기본. 자, 그러면 검은 공이 6개니까 검은 공을 먼저 배열해. 검은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검은 공을 먼저 이렇게 배열해. 그러면 검은 공들이 전부 같기 때문에 이건 한 가지지. 됐죠? 자, 이제 흰 공을 나열할 건데 흰 공 3개가 모두 이웃할 때, 그리고 2개가 이웃할 때, 그리고 모두 이웃하지 않을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 이웃이야. 그죠? 공 3개가 모두 이웃하는 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공 3개가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도 회전 방향을 보시면 다 같은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지. 두 번째는 2개가 이웃하는 거야, 2개가. 2개가 이웃하니까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가면 되지. 됐어? 또는 여기. 그죠?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됐어? 다르지. 이거하고 이 경우가 다르잖아. 회전 방향을 이쪽으로 봤을 때 2개 하나, 얘는 하나 2개.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가지가 되는 거지. 자, 지우고. 됐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공 3개가 모두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거. 그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근데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어때? 같은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3가지에다가 이거. 됐어? 이거 한 가지. 해서 4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1개, 5개, 4개니까 모두 10가지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원순열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단순하게만 배열해 주세요. 단순하게. 검은 공 먼저 배열하고 흰 공을 배열하는데 흰 공 3개가 모두 이웃할 때
두 개만 이웃할 때, 모두 이웃하지 않을 때 해서 회전 방향 한쪽으로 보시고 시계 반대 방향 이쪽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배열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그냥 푸시면 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 아우, 힘냅시다. 자, 마지막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6개의 삼각형으로 나눈 다음 빨강, 파랑, 노랑의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칠하자. 그 방법은 몇 가지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선 가 조건은 빨강, 파랑, 노랑 중 한 가지 색만으로 빈틈없이 칠하고 한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다 빨강, 파랑, 노랑 다 써라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땅에다가 번호를 좀 주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그리고 색깔을 하나 정해. 여기 빨강 있지. 뭐 빨강을 하든 파랑을 하든 노랑을 하든 색깔을 하나 정해. 그래서 빨강을 정했으면 빨강을 최대 세 군데까지 칠할 수 있지. 그래서 빨강을 3번 칠할 때, 2번 칠할 때, 1번 칠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차근차근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빨강을 3번 칠할 때 그러면 칠할 수 있는 땅은 135 또는 24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고 135일 때 한번 봐. 1번에 그리고 3번에 그리고 5번에 칠했어. 그죠? 그러면 2번에 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4번도 두 가지, 6번도 두 가지인데 모두 파랑, 모두 노랑을 칠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는 빼는 거지. 그리고 곱하기 2 해서 6이 12 해서 첫 번째 경우는 12가지 하고 구할 수 있는 거지. 에이, 그래 안 그래? 그죠? 두 번째 빨강을 2번 칠할 때 그럼 빨강을 칠할 수 있는 곳은 1번, 3번 천천히 해, 천천히. 괜히 또 급하게 다 틀리지 말고. 그리고 1번, 4번 1번, 5번 1번, 6번 안 되죠? 2번, 4번 2번, 5번 2번, 6번 그리고 3번, 5번 3번, 6번 그리고 4번, 6번 자, 이렇게 해서 9가지가 다야. 됐어? 자, 그래서 1번, 3번인 경우 구해봐. 그래서 1번, 3번인 경우 구해서 곱하기 9 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1번, 3번에 빨강을 칠했어. 그러면 2번에 내가 파랑을 칠하잖아. 2번에 파랑을 칠하면 노랑이는 5번에 칠하거나 이렇게 5번에 칠하고 4번, 6번은 파랑이 칠하면 되지. 노랑이를 5번에 칠하거나 아니면 4번과 6번에 칠하고 5번에 이렇게 파랑이. 됐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지. 그럼 반대로 2번에 노랑이를 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두 가지. 그래서 4가지가 생기는 거지. 됐죠? 그래서 4가지 곱하기 9 해서 4, 9, 36 해서 두 번째 경우는 36가지 하고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빨강이를 한 번만 칠하자. 그럼 한 번만 칠하니까 1번에 칠할게. 1번에. 그럼 칠할 수 있는 곳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6가지가 되는 거고.
됐죠? 자, 1번에 칠했어. 그러면 이제 노랑하고 파랑이를 칠할 건데 2번에 이렇게 파랑이를 칠했어. 그러면 3번은 자동으로 노랑이. 그럼 4번은 자동으로 파랑이. 그럼 또 5번은 자동으로 노랑이. 그리고 6번은 또 자동으로 파랑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번에다가 파랑색을 칠했을 때 나머지는 자동으로 결정나는 거지. 반대로 2번에 노랑이를 칠하잖아. 그러면 3번은 자동으로 파랑이, 4번은 자동으로 노랑이, 5번은 또 자동으로 파랑이, 6번은 자동으로 노랑이. 자동으로 결정돼. 그죠? 그래서 몇 가지? 2가지가 생겨요. 2가지.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1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1번 경우 12개, 2번 경우 36개, 3번 경우 12개 해서 24, 60개. 짠! 최종적인 정답은 60개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어? 뭐 이런 거 수용도 같은 거 그리셔도 되고요. 어쨌든 땅을 잘 지정해서 색깔을 하나 정해서 3번 칠할 때, 2번 칠할 때, 1번 칠할 때 해서 차분하게 구해주시면 돼. 별로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4문제 연습문제 경우의 수 29강 같이 풀어봤는데요. 조금 느낌 오세요? 경우의 수가 문장제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신감 있게 문제를 좀 당당하게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